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화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42거래일 연속으로 역사상 최장기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간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총 12조 8,50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 기관 투자가 전체 순매도액 23조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0조 7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가까스로 코스피 3,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연기금이 무속도로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는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국내외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을 정하고 향후 5년간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도 확정합니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기금위가 정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6.8%입니다. 지난해 목표치는 17.3%였는데 실제 연말 비중을 21.2%로 3.9%포인트 초과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자산배분 목표에서 전략적 허용범위 2%포인트와 전술적 허용범위 3%포인트를 통틀어 총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의 허용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6.8%인 점을 감안하면 11.8%에서 21.8%가 허용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2,900을 밑돌던 작년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21.2%로 높게 나타나면서 급히 비중 축소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유독 중국에서만 안 되는 정보기술 관련 서비스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소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2014년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서비스를 차단한 이후 서비스를 제한하는 만리 방화벽을 통해 한국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표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털 다음에 접속할 수 없고 네이버도 메인 페이지는 접속되지만 네이버 카페 등 주요 서비스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 사설망을 통해 우회해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규정은 해외망 연결은 국가 공용망에서 제공하는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어떤 단체나 개인도 스스로 해외망을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위반하면 15,000위안, 약 257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선 중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위챗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각종 페이 서비스도 사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중국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대조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규 IT 플랫폼 시장을 두고 다시 맞붙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각각 독차지했던 두 회사가 웹툰 유통, 민간 인증, 간편 결제, 온라인 상거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IT 플랫폼 시장은 한번 빼앗기면 재도전도 어렵기 때문에 선점 경쟁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거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무시하고 의원 입법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거대 여당에 편승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힘을 등에 업고 일사천리로 정책을 만드는 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법에 나서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반대가 있으면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이런 절차가 없고 공청회의 의무도 없습니다. 신중해야 할 입법 과정이 이처럼 속도전으로 변질되면서 나중에 그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